자, 다음은 미국과 우리 황 오빠, 네. 네, 권성동의 원수 나경원과 함께 선거 개입을 해서 권성동을 밀어서 권성동을 1차 경선에서 탈락시킨 네. 황교안이 미국 가서 만난 사람 드디어 정체가 밝혀졌죠. 네. 누가 따라갔어. 우리 방송 듣고 같이 동행했나 봐.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뭐 올렸나 뭐 그래요. 아무튼 보면 그 와중에 또 자 네. CSIS 초청해가지고 지금 황교안 미국에 갔잖아요. 근데 이게 CSIS가 미국의 그 단체인데 일본 정부의 거액 후원을 받는 사사카와 재단이네. 예, 그래서 저희가 거액 얘기했잖아요. 후원을 받는 단체고 그리고 그 외놈이 불러서 간 거야 이건 사실상. 예, 그리고 거기 만난 사람은 숄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왜 전단 북한에 전단 날려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박상학 씨. 요 사람도 꼭 옛날에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요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삐라쟁이 만나러 간 거네. 그렇죠. 예.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 일본 좋은 얘기만 해. 그렇죠. 한일 관계 최악이고 쿼드 참여해야 된다. 코드 참여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 아니 왜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하도 상대를 안 해주니까 네. 쿼드에다라도 데리고 와갖고 어떻게든 어떻게라도 지소미아 해보려고. 문제나 지금 뭐 대만 문제나 여기다가 한국을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거를 해주려고 황교안이 간 거면 이건 미국이 초청해서 간 게 아니라 일본이 초청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일본 앞잡이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진짜 나 사실 CSIS 이것 관련돼서 예전에 이제 제가 YTN에서 세만시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워싱턴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제 한국 정치 이제 학자를 이제 전화 연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 걸 들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이제 북한 관련 얘기를 하는데 소스가 CSIS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찍으면서 이 단체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다 찾아봐라. 믿을 수 있는 게 없다, 사실은. 그리고 항상, 북한, 그러니까 한반도의 어떤 평화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북한 관련 기사를 볼 때 도대체 어디서 보도한 내용인지를 아셔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그 진행자한테 장문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야. 그 평론가 누구냐. 뭐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링크를 쫙 보내주면서 자기가 쓴 뭐 기관 글 이런 걸 보내. 근데 저는 그때 완전 이렇게 열이 빡 받친 거예요. 나름 자기 진보학자래. 그러면서 그딴 얘기를 막 쓰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 CSIS라는 곳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라고. 근데 그분은 이걸 근거로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오히려 우리를 호도하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막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은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받고 있는 연구비의 출처가 어디인지 저 살짝 지금 자, 짐작이 되네요. 지금 황 전 대표를 이번에 초청한 CSIS는 일본 측이 거액 후원한 단체입니다. 이게 보면 CSIS가 공개한 후원자 리스트에 보면 일본 정부가 50만 달러 이상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자금만 50만 달러이기 때문에 네. 사사카와 같은 재단에서 익명의 현지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알 수 없죠, 통해서 얼마나 갈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탐사보도 전문 기자 팀 셔럭이라는 분은 네. SNS를 통해 갖고 CSIS 같은 곳은 일본에서 엄청난 후원을 받은 싱크탱크고 이들 단체 동아시아 안보 평가에 대해서는 이 일본의 입장이 대변되고 있으면 감안하고 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워싱턴에서 일본의 로비는 막대한 수준으로 수백만 달러가 주요 싱크탱크로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매년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사카와 재단이 1년에 쓰고 있는 그 로비비가 공식적으로 8천만 달러가 넘어요. 거의 1조 원에 가깝습니다. 사사카 재단 일본 재단으로 이름 바꿨다면서요. 네. 뭐 아무튼 이름은 바꾼다고 해도 그게 틀려집니까? 근데 워싱턴에서 그 워싱턴 의회에서 걸어서 15분 거리라 그래요, 사무실이. 그러니까 의원들이 낮에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가 내가 이번에
일본 관련해서 대북 관련돼서 뭐 하나 해볼 건데요라고 이 어떤 뭐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보고서 같은 거 제안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10만 불, 50만 불씩 그 의원들의 지위에 맞춰서 꽂아주는 정도라고 합니다. 커피 마시러 가면 참. 최소 한 10만 불 정도는 그냥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워싱턴 정치인들한테는 꿀 같은 라운지인 거죠, 여기가. 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언론이 뭐라고 쓴지 아세요? 연합뉴스. 그러니까 황교안 말을 그대로 이렇게 따서 하는데 연합뉴스. 방미 황교안 오바마 단골집에서 진짜 진보 만났다. 이거를 제목으로 쓴다니까, 제목으로. 아니 미국에서 제목으로 써요. 미국에서 그 대북 찌라시 뿌리는 거 그 우와. 담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진보야? 이게 어떻게 진보야? 그리고 거기가 오바마 단골집은 맞나? 아니 오바마가 그럼 평생 한 번이라도 간 집은 다 단골집이야? 아, 참 이게 오, 진짜 이게 연합만 쓴 게 아닙니다. 이거를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써놨어요. 제목으로. 참 웃깁니다. 웃기는 짓이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한 놈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이렇게 다 받아쓰나? 아무튼 뭐 뉴스타파가 2019년에 일본의 집요한 위안부 대미 로비 이슈마다 대형 $10,000,000 투입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해외에서 이제 로비로 이렇게 경쟁을 붙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미국에 일본보다 로비비를 더 많이 쓴다 그래요. 우리가 어.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억 이상을 쓰고 있다고 일본 애들이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김치부터 관광, 한국 뭐 이런 거 뭐 어디 뭐 한국에 대한 거 소개하는 이런 국가 홍보 프로그램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관련된 외교관들이나 활동비까지 다 합쳐갖고 지들이 그 정도 추산하고 지들은 그거 절반밖에 안 쓴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돈은 한국이 더 많이 쓰는데 로비는 일본이 더 잘한다는 그림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거든. 근데 실제 사사카와 재단 같은 일본의 극우 단체들이 지원하는 애들이 일본 돈으로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의 40%에서 60%를 이미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군사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준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 지금은 그 고리가 많이 끊어졌을 거예요. 코로나 문제도 있고 트럼프가 워낙 이제 그런 쪽에서 공화당 쪽 의원들하고 일본하고의 연결 관계를 많이 끌어놔서 민주당계가 아닌 공화당계 다리는 많이 끊어진 걸로 알려 있지만 일본이 그나마 미국 외교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는 게 아직 민주당 안에 자기들이 이 뿌리 박아놓은 이런 어떤 그 의원들의 인맥이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을 앞서갖고 자꾸 한국을 압박하려는 짓거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명색이 대선 후보라는 놈이 찌라시 뿌리는 거기 사람 만나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고 아이고. 대단한 대미회고 하고 아니 하원 관련된 정식 의원 한 사람을 지금 못 만나고 있잖아. 넘어간 지가 3일이 됐어도. 누군지도 몰라. 미국 의원들은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의원들도 되지도 않을 놈을 만나줄 이유가 없잖아. 만나줄 이유도 없죠. 왜 만나? 나경원도 거기 그 로비하러 갔다가 결국 한 명도 못, 저는 현역 의원이고 원내대표인데도 한 명도 못 만나고 왔거든. 근데 황교안이 뭐라고 그 사람을 만나주겠어. 그러니까. 황교안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자기가 대선 후보 나오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쪽 돈 많은 쪽하고 미리 그쪽에 돈이 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러 갔나? 들어오는 걸로 하는 거겠지 뭐. 아니면 이쪽에서 여기 우리가 돈 좀 대줄 수 있는데 뭐 필요한가? 뭐 이렇게. 근데 걔들도 사람 봐서 투자하지. 내가 보기에 미국에 있는 어떤 압력 단체가 혹시라도 황교안을 선택할 정도로 그렇게 이 동태 눈들이 아니야. 근데 사사카와 재단 입장에서는 국내에 황교안을 사실은 잡을 필요는 있지. 왜냐하면은 국내에서 태극기 부대하고 제일 가까운 정치인이잖아. 그러긴 하네.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깝적깝적 되면서 같이 막 전단 나누리고. 근데 태극기 부대의 정체성에 이거 한 점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친중은 할 수 있지만 친일은 못해.
못할까 과연? 친일 못 한다고요? 그동안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만큼은 태극기들도 그걸 안 끌고 왔거든. 하긴 일장기 들고 나오진 않았거든. 일장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해. 드디어 이제 일장기를 들기 시작하잖아. 네. 그럼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지. 그럼 이제 저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미국기, 갑자기. 이스라엘기, 중국기까지 들었어. 응? 러시아도 들었어. 근데 여기에 이제 일장기까지 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제 태극기 할배도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갈 때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일장기 곧 등장한다고 봅니다. 와, 진짜로. 일장기. 주욱순이가 일장기를 흔들었다는데 주욱순이는 어머니 부대죠. 엄마 엄마 부대죠. 에이, 엄마에 대한 안중 안 좋아.